네, 자 14번 분기해 보겠습니다. 당사는 전기에 3일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을 회수 불능채권으로 보아 전기말 결산 시 대손 처리하였으나 금일 3일 상사로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전기 대손 처리는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면 돼요. 자,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이게 지금 14번이죠? 네, 14번 문제는 차변의 현금 회수한 금액이 500만원이죠? 500만원 자산 증가했고요. 그리고 대변은 대손 충당금. 이 대손 충당금은 코드를 단기 대여금에 대한 코드를 찾아서 하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 코드의 다음 번호. 그래서 단기 대여금 다음 번호 쓰셔라.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우리 코드가 단기 대여금 다음 번호 코드가 몇 번인지? 계정과 및 적요 등록에 자산의 유동자산의 강조자산의 단기대여금이 있겠죠? 여기 있죠? 단기대여금. 바로 단기대여금이 114번, 그 다음에 115번 대손충당금이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래서 115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아예 코드를 써보면 이 대손충당금은 115번 대손충당금이에요. 500만원 이렇게 충당금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대손충당금은 뭐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 감소나 마찬가지예요. 대변에다가 자산을 차감시켜 줬으니까. 다음은 15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당사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100만원을 경기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은 100만원인데 대변에 상품권을 우리가 뭘로 인식하냐면요,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상품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권은 종이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의 계정 과목으로서 선수금 계정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게 좋은데 그냥 선수금을 쓰기도 해요. 자, 우리는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5번 차변에 현금을 받았죠. 100만원.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 대변에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선수금 100만원. 부채요. 이거 부채 증가. 상품권 판매 시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상품권 선수금이 계정 과목 코드에 없더라. 그러면 그냥 선수금 계정 과목 쓰면 됩니다. 다음에 16번을 보면요. 판매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 원룸 두 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한 보증금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액 지급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약한 금액은 보증금 1억 원이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판매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서 원룸 2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한 보증금을 지급했군요. 임차 보증금이군요. 임차 보증금. 네.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임차 보증금 1억, 대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1억.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네요. 자, 16번. 차변의 임차 보증금 거래처가 어떤 거래처하고 했냐면은 거래처는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임차 보증금 1억, 대변에는 보통예금 한국은행 1억,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까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네.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이에요. 개정 과목이. 당좌 개설 보증금은 개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우리은행 당좌 거래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되겠네요. 자, 차변의 특정 현금과 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 대변의 현금 30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은 차변이 특정 현금과 예금 300만원, 이건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요. 특정 현금과 예금은 투자자산. 그래서 투자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대변의 현금 300만원. 예, 요거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요건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자, 다음에 18번 문제예요. 제조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제조설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정부 보조금. 네. 자, 18번. 차변의 보통예금. 은행은 한국은행 3천만 원. 대변의 정부 보조금. 근데 정부 보조금도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 보통예금이 103번이면 차감 계정은 그 다음 번호 104번 같은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다.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대변의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 차감 계정, 즉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예금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니까.
다음에 19번 문제 볼까요? 주식회사 하나기계로부터 자동 포장기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5천만원, 세액 500만원 이렇게 구입을 하고 대금은 기수령한 정부보조금 이거 말이죠. 네. 그 정부보조금 3천만원을 포함해서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것이 5,500만원 지급했죠? 세금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이 5,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자동 포장기니까 기계장치죠? 기계장치는 요거 공급가액이 기계장치고, 요 매입세액은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네, 자 분계 복잡합니다. 이걸 좀 쓰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9번은요 이렇게 돼야 돼요. 19번은 자, 먼저 차변에 기계장치 얼마짜리? 5천만원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요. 또 500만원은 부가세 저거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 500만원. 자산, 이것도 자산이에요.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5,500만원을 지급하죠. 요건 자산 감소죠. 보통예금 5,500만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보통예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지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요 정부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은 없어져야 되죠. 돈 써버렸으니까 이제. 그래서 요건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정부보조금 차변에 와서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을 상계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하나를 더 적어줍니다. 정부보조금 하나를 더 적어요.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똑같이 3천만원 잡아줍니다. 이걸 밑에다 쓸까요? 이 정부보조금은 104번이 아니라 코드가 바뀌어요.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 코드를 찾으면 돼요. 자, 정부보조금을 이용해서 사버렸으니까 정부보조금 보통예금은 지출이 돼버렸으니까 거기에 차감 계정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지고 대신에 기계장치로 바뀌었으니까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세워줍니다. 우리가 정부보조금에 관해서 회계 처리가 앞에 본문에서 좀 나왔었나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샀을 때는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다.
차변 대변 합계 8,800만 원 다 맞죠? 네. 8,500만 원. 자, 요런 회계 처리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20번 문제 볼까요? (3월 31일) 현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애수금을 상계 처리하시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오. 부가세 애수금 잔액을 조회해 보았더니 4,690만 원. 부가세 대급금 잔액을 조회했더니 910만 원. 그러면 부가세 애수금 납부할 세액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받을 세액이니까 뺀 것이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부채로 인식하면 되죠.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20번. 차변의 부채 감소 부가세 예수금 4,690만 원. 부가세 적립분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인데 차변에 오니까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 910만 원이네요. 910만 원. 이게 매입세액이거든요. 매입세액을 적립분계할 때는 대변에 자산 감소입니다. 자산 감소로 표시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차액은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3,780만 원. 예. 이게 부채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산정리분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결산정리란다. 그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우리 FAT 1급에서 이건 참 많이 했었죠.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미납된 부가가치세 500만원 전년도 2기 확정분을 이것과 이에 대한 가산세 24,000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고 단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그러면 미지급세금 부채 갚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차변에 그래서 부채 감소 비용 발생.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1번은 차변의 미지급세금 500만원 부채 감소 또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24,000원 비용 발생이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 500,024,000. 그래서 이거는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볼까요? 네,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했다. 그중 토지 취득 관련 세액과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토지 매입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랬습니다. 자,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이면 개정 과목을 토지로 해야 되죠. 취득과 관련된 세액, 중개수수료, 그중 토지 취득 관련 세액과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토지 매입 대금은 보통예금.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5천만 원. 보통예금이 5천만 원. 또 현금으로 납부한 것은 취득세하고 중개수수료, 현금이 260만 원 대변에 가고 차변은 이게 모두가 다 토지가 되는 거예요. 토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차변에 토지 5,26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한국은행 5천만 원. 또 대변에 현금이 26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차변의 토지는 자산 증가분, 대변의 보통예금하고 현금 모두가 자산 감소고, 그쵸? 네. 5,260만 원 자산 증가했고, 대변에 보통예금과 현금 합쳐서 5,260만 원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겠죠. 자, 다음은 23번. 자, 23번 문제는요,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기흥개발로부터 구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자,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로 해야죠. 토지 금액은 5천만 원, 선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4,50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요. 중개수수료 80만 원,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액 2만 원을 차감한 잔액 7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아주 복잡하네요. 원천징수한 것도 있어요. 이건 예수금으로 잡아놔야 되고, 네. 원천징수 우리가 했으니까 예수금 78만 원은 현금 대변에. 자, 복잡합니다. 자, 한번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변에 토지를 얼마로 증가한 걸로 봐야 되냐면은 토지가 5천만 원, 또 중개수수료, 이것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네, 그래서 토지는 5,080만 원이 됩니다. 토지가 5,080만 원이 돼야 돼요. 이만큼 자산 증가하고요. 자, 대변을 보면요. 먼저 계약금을 제외한 것인데 계약금을 우리가 미리 줬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토지를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으면 선급금인데 그 선급금이 오늘은 없어지는 겁니다. 토지 이제 우리 거가 됐으니까. 그래서 선급금 500만 원, 이 자산이 감소되죠. 토지는 자산 증가, 선급금 500만 원은 자산 감소. 또 자산 감소가 많이 있죠. 한국은행 보통예금, 한국은행 요게 4,500. 이것도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지금 80만 원만 정리하면 되죠? 근데 80만 원이 2만 원은 공제했단 말이에요. 자, 보통예금은 이거 자산 감소고요. 그 2만 원은 예수금이다. 이거 예수금. 예수금 2만 원. 이거는 부채입니다. 예수금은 부채 증가.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나머지가 78만 원.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네, 꽤 복잡한 거래요. 차변의 토지는 5,080, 대변의 선급금 500만원, 보통예금 4,500, 예수금 2만원, 현금 78만원. 이렇게 대변을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23번까지 오늘 많이 분기 연습 많이 했네요. 23번까지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분계가 한 12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분계를 매일같이 1시간씩은 분계하고, 그리고 1시간은 실무로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론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 실무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